네, 아까 앞서서 또 박상교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사퇴하기 전이긴 하지만 황교안 전 총리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온 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후에도 여전히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각 캠프에서는 나 전 의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불출마 선언 이후에 신경 정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연대 또는 어느 정도 김기현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같이 일하시겠다는 뜻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승리해야 총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생각이 또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밑에서의 연대 뭐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기현 후보가 하신 말씀 중에 전혀 소통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얼마 전에 말씀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통이 되고 있다고는 봐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 만날 그런 기회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더 두고 만날 계획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차원에서의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나 전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본인의 역할은 없다 이렇게 일축한 바 있지만은 각 캠프에서는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누군가는 지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이제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제가 봤을 때 당대표로서 모두 두 분 다 명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명분을 갖고 있냐 제 생각인데 김기현 의원은 윤심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철수 의원은 대선에서 내가 단일화를 해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양 이야기가 두 이야기가 당원들한테 굉장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네. 하면은 결국은 두 분은 뭐 1차에서는 제가 봤을 때 끝날 것 같지 않고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것 같고 굉장히 박빙일 텐데 그때 나경원 그 전 원내대표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각 캠프에서 나 전 대표한테 이런저런 그 러브콜이 굉장히 많이 가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이런 네.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며칠 전에 아마 김웅 의원한테 전화로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네. 뭐, 니 어떻게 생각하노? 뭐 물어봤던 모양인데 아마 아직까지도 이제 뭐 입장은 뭐 명확히 정리하지 않았지만 저는 불출마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와서 경선에서 또 떨어졌고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뭔가 어떤 이길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야지만이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미 양자 구도로 정착된 상황에서 더군다나 반윤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 경선에 뛰어든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일단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인데 근데 유승민 의원의 어떤 그 위치 선정 자체가 어렵다. 네. 그리고 또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당내에 거의 없습니다.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나는 유승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내 몇 명이 있는 지금 친유승민계 의원들 중에 다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사무실 얻는 것도 지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아마 불출마 쪽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참석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야권 중심으로 당무 개입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3월 8일 날 전당대회 때 대통령께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은 많은 당원들이 모이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좋은 축제이니까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고요.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당권 장악을 위한 당무 개입이 아니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 집중입니다. 명백하게 윤심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오롯이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박상규 의원님, 이른바 윤심 후보를 좀 지원 사격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요? 대통령의 전당대회 참석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많은 당원들이 모이는
좋은 축제니까 꼭 참석하겠다. 그 이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고 그 이하로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당선자가 나오면 내가 가서 이제 당정이 잘 해서 이 순방성과도 결실을 맺고 뭐 이런 좋은 덕담을 하고 뭐 기회가 주어지면 인사말도 하고 그러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윤심 후보를 향한 시그널을 보냈니 하는 것들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 컨벤션에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축하하고 당원들의 결속의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네, 이런 가운데 어제는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 10명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 여사가 정치권 인사들과 단독으로 정식 만남을 가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최진봉 교수님, 여기에 의미가 있을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게 아니라 혼자 만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들을 뭐 대통령 부인께서 오찬을 한다, 뭐 그게 상당히 이례적이잖아요. 그런 점이 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야 국회의원들에게 이제 본인의 남편 되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도움, 지지 이런 걸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이제 본인이 뭐 순방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얘기도 했을 거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 예컨대 소프트한 얘기를 해야 돼요.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정치적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네. 예컨대 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고 에피소드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책적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만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잘못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대통령이 아닌 이제 대통령 부인께서 단독으로 국회의원들을 또 여성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부터 또 전당대회 여당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